김명수 대법관 체제 내에서의 인적 구성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 또 정교조 합법화 판결, 하나같이 똑같은 판결을 한 것이 영구의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전 청문회부터 지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또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의 사법부가 그동안의 인적 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 우려가 이 청문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학력, 출신 지역, 뭐 성별 등의 다양화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치관이라든지 철학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실제 재판에서 보면은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공정한 재판이 나오면은 누가 이게 그런 획일적인 구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관 체제 내에서의 인적 구성과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법연구회 또 민변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들의 대법관이 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수고요. 그쪽 출신을 하더라도 실제 판결 과정에서 정말 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면 또 문제 제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요한 정치적인 그 사안마다 그 소위 말하는 그런 특정 진보 성향의 그런 연구회라든지 단체 출신들의 판결 내용은 정말 뭐 판으로 찍어내듯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선거법 위반 판결, 또 정교조 합법화 판결, 그리고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또 이게 계획적으로 좀 날조한 거짓 비방이 난무하는 그 백년 전쟁과 관련된 명예훼손 판결, 하나같이 똑같은 그 판결을 한 것이 그와 같은 연구의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논란 고려를 많이 들었고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그 판결 자체가 정책 편향성 있는 판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쪽에서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기존의 국민의 상식과는 정말 괴리된 그런 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데 그걸 선거 토론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 볼 수 없다. 정말 모호한 새로운 법리로 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사람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정교조와 관련해 가지고도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을 해줬고요. 이게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조된 그런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회개한 논리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 출신 대법관들이 하나같이 판박이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내세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로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 이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법관뿐만 아닙니다.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그 법관들 숫자가 전체 법관 수의 한 14%에 불과한데
소위 말하는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이라든지 사법행정 자문위원 또 전국의 지원장 등 이 주요 사법부의 고위직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32%가 넘습니다. 이 연구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가려 뽑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연구회에 들어오면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건지 이게 가다 대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이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새기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로 앞으로 이게 임명이 되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네, 유념하겠습니다.